혹시 이런 순간 있으신가요? 누가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이상하게 그 말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날. 직장에서 내 아이디어가 가볍게 넘겨졌을 때나 문자를 보냈는데 답이 없을 때, 가까운 사람이 비슷한 방식으로 또 나를 실망시켰을 때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한 날이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 내가 실수한 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몇 번이고 되감다 보면 정작 내 일상을 살아갈 힘이 점점 빠져나갑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내 삶은 내 것이어야 하는데 내 기분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있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간을 이겨내고 내 삶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내버려두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는 것.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까지요. 사람은 원래 통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 미래도 안정적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아끼는 사람도 내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여줬으면 좋겠고, 일도 그렇고, 관계도 내 예상대로 흘러갔으면 합니다. 너무 당연한 욕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마음이 커지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까지 붙잡고 늘어진다는 겁니다. 상대의 기분, 상대의 선택,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건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할지, 아니면 하지 않을지, 그리고 올라오는 이 감정을 어떻게 지나가게 둘지. 따져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손을 떠난 부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가 정작 내 삶에 써야 할 힘을 다 놓쳐버립니다. 이 내버려두기라는 말을 들으면 처음엔 조금 무책임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회피하라는 건가? 참고 포기하라는 건가? 그런데 이 말의 핵심은 회피하라는 것도 그저 참고 포기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걸 억지로 쥐고 있지 말자 하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가 괜히 예민한 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잘못도 아닌데 그 사람이 조성하는 분위기 때문에 괜히 내가 작아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왜 저러는 거야? 뭐 어쩌라고? 그냥 내버려 두자. 동료가 내 성과를 가져가려 할 때도, 손님이 무례하게 대할 때도, 누군가가 나를 오해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까지 내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거기서 내 하루까지 같이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내버려두기는 상대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행동에서 내 삶을 지키는 거리두기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진짜 핵심은 여기서부터입니다. 내버려두자. 그렇게 하게 두자. 그 다음은 그럼 나는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입니다. 이 질문이 들어와야 비로소 주도권이 돌아옵니다.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나는 지금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조금 더 지켜볼 것인가? 나는 이 감정을 더 키울 것인가? 아니면 흘려보낼 것인가? 예를 들어 친구와 약속을 했는데 연락도 없이 늦고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곧 오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왜 연락이 없지? 나를 무시하는 건가? 이럴 거면 약속은 왜 잡은 거지? 그때 우리는 이미 그 사람의 행동보다 내 생각에 더 붙잡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 저렇게 할 수 있다.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어서 묻는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할까?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책을 펼쳐볼 수도 있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볼 수도 있고, 잠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자리를 뜰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아니라 내 선택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결국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도 아니라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입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지치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하루 종일 남의 말투를 곱씹고 표정을 해석하고 연락의 속도를 의미로 바꾸고 상대가 나를 어떻게 봤을지 상상하느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실제로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건 일 자체보다는 이런 쪽일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말, 날카로운 시선, 무시하는 듯한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순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우리는 마음속으로 계속 되뇌입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큰 일 하나 때문이 아니라 작은 자극에 얽매여서
조금씩 지쳐갑니다. 그래서 얘기한 내버려두기는 무책임한 도망이 아니라 내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선택입니다. 내 에너지를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이 훨씬 덜 소모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를 내 삶을 앞으로 움직이는데 쓸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은 내가 바란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특히 이 부분이 더 힘들게 느껴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달라졌으면 좋겠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반복되는 행동을 좀 고쳐줬으면 싶죠. 인정하기 싫지만 사람은 타인이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스스로가 정말 바뀌고 싶을 때, 그리고 바꿀 힘이 있을 때 달라질 가능성 정도가 생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정적으로 한 발 떨어진 모습으로 내가 무엇이 힘든지 차분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를 보는 거죠. 듣는지, 움직이는지, 노력하는지. 우리는 종종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을 그대로 보기보다 내가 기대하는 방향으로 해석합니다. 원래는 좋은 사람인데 사정이 있어서 그럴 거야.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관계에서는 그 기대에 너무 익숙해져서 현실을 못 보게 되기도 합니다. 상대가 보여주는 행동이 있는데 나는 그걸 내 해석으로 계속 덮어버립니다. 상대는 분명히 거리를 두고 있는데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하고, 상대는 반복해서 나를 후순위로 두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거라며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진심은 반복해서 보여주는 행동에 들어있을 때가 많습니다. 상처를 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덜 아프기 위해서라도 그걸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보여주는 태도, 계속해서 반복되는 행동, 그게 그 사람의 진심일지도 모릅니다. 그걸 보기 시작해야 그 다음 선택도 가능해집니다. 거리를 둘지, 부딪혀 볼지, 품고 갈지. 누군가와 멀어질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왜 그랬는지 알고 싶고, 조금만 더 매달리면 돌아올 것 같고, 내가 잘하면 다시 괜찮아질 거라 생각하죠. 그래서 이미 끝난 관계를 마음속에서 계속 붙잡습니다. 그런데 그건 상대를 붙잡는 일이 되기보다 내 몸과 마음을 과거의 기억에 머물도록 만드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별 앞에서는 내버려두기가 더 어렵고 더 필요합니다. 떠난 사람은 이미 떠난 겁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내 삶을 다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버려 둔 다음 나에게로 시선이 와야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시간을 어떻게 지나갈 것인가? 나를 괴롭히는 흔적에서 멀어지고 되살아나는 패턴을 끊고 내 하루를 다시 새로 만드는 것. 이별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하고 바람직한 방법은 상대를 되찾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없이도 다시 사라지는 시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쌓인 시간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중심이 되어줄 겁니다. 내버려두기는 포기하자는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은 오히려 포기하지 말자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남의 감정에 묶여있지 말자. 남의 선택 때문에 내 하루를 잃지 말자. 남을 바꾸려다가 정작 내가 무너지지 말자. 그 사람이 그런 선택을 했다면 일단 그렇게 하게 두고, 그 다음 나는 나를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움직일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디서 멈출지를 다시 내 손으로 선택하자는 뜻인 겁니다. 어쩌면 평온함은 모든 일이 잘 풀릴 때 오는 게 아니라 내 몫이 아닌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 따라오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밤에는 이 말을 마음속으로 조용히 한번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이어서 그럼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 두 문장만 있어도 흐트러졌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자. 그리고 나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